자, 오늘도 세 가지 라운드를 통해서 6종목 각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리드코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코프 0.85% 오늘은 당일도 반등하고 있고요. 어제 시장에서도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6% 넘게 오르면서 살아남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리드코프는 어떻게 이렇게 강한 겁니까? 일단은 고려 신용정보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시장이 좀 어렵게 됐을 때 아무래도 추심이라든지 이런 좀 무서운 이름을 달고 있는 느낌을 주는 이런 기업들이 사실 만나지 조금 말아야 할.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시장 자체가 오늘은 또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장 초반에 좀 상승력이 나오다가 지금 그 부분을 또 반납을 했는데 사실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배팅을 해봐도 괜찮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휴게소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제 소비자금융 쪽 관련된 부분들도 진짜 석유 관련된 부분에서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안정적인 수익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단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요번에 소폭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작년,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고 순이익도 나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 수익률도 상당 부분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전거래일에 대량 거래를 좀 동반한 상승이 나왔고 이제 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푸른저축은행이나 제주은행 같은 종목군들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발로 이제 고려신용정보를 좀 말씀을 10,000원대부터 연달아 계속 드렸고 사실 이제 그 12,000원대 거의 다 왔을 때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충분히 후발로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좀 속도의 조절은 있겠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지 않았을 때 지금 사실 고환율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하면은 시장의 상방은 좀 제한이 되어 있지만 하방은 조금 이런 반대 매매나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최근에 특히나 내일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단기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가격 전략은 9,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금일 봉 자체가 이런 513과의 좀 이격이 벌려져 있다 보니까 분명 매수기에는 충분히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800원입니다. 오늘 이 전거래 고점 라인은 충분히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 이제 고점 라인 부분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8,350입니다. 일단은 해당 라인을 좀 돌파를 해줄 때 꼬리들 만들면서 물량 소화들을 좀 했었고요. 그 부분 돌파하면서 이제 양봉들을 만들어내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끌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리드코프 광고가 굉장히 항상 기억에 나는 그런 기업입니다. 대출은 리드코프 하는 그런 광고 시그널이 있죠. 네. 매수가가 9,000원까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적인 공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800원 목표가 함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를 바로 보도록 하죠. 김지훈 대표의 공략주는요. 나노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종목 오늘 어제 하라 모두 만회하고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일단 실적 베이스가 탄탄한 종목들은 하락 뒤에 반등도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노신소재 실적 좀 좋네요. 네. 나노신소재 준비할 때만 해도 굉장히 항상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서 좀 그랬는데 바로 현재가 수준에서 매수할 수 있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담스러울 때 올라갈 때 따라서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항상 상승 뒤에 언제든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나오면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약간 분위기가 양극재는 좀 주춤하고요. 음극재 쪽으로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가는 방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요? 양극재가 그동안에 너무 양극재만 주목받아서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주가가 올라서? 네, 주가가 너무 올라서 사업적인 영역의 변화가 아니고 사업적인 영역의 변화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양극재가 조금 관심이 주춤하고 네. 음극재로 관심이 가고 있고요. 나노신소재는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CMP 슬러리 쪽에서 매출이 꾸준히 캐시카우가 발생하면서 2차 전지하고 태양광까지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 진입 장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제, 그러니까 CNT 도전제 카본 나노튜브 도전제 시장 자체는 연평균 45%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2025년에 2조, 2030년에 9조 5천억까지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그 밀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이니켈 양극재 쓸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 그게 굉장히 그 불안정해지는 구조를 띠거든요. 그래서 그 네. 불안정해지는 구조적 취약점을 이 CNT 도전제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자랑하는데 이게 충만정 반복할 때 실리콘 부피가 팽창해서 네. 폭발의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드시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갈 때는 CNT 도전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캐파랑 연결돼 가지고 한국과 중국에서 캐파를 기존 계획보다 더 앞당겨서 한국의 6,000톤, 중국의 7,000톤 캐파를 확보하고 그게 2024년까지 4만 톤까지 하면 이게 매출단에서는 올해는 약 330억 정도 매출이 예상되고요. 그 신소재 관련돼서 그다음에 2024년까지는 한 3,900억까지 매출이 한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모멘텀은 역시 그 태양광 쪽, 유럽과 중국의 태양광 셀 업체가 이 구조적으로 태양 전지에서 전기 전도도가 높은 투명 전극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투명 전극을 쓰기 위해 필요한 소재가 TCO 타켓입니다. 그래서 TCO 타켓 관련돼서도 태양 전지 소재가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네. 모멘텀 네네. 추가적으로 또 있나요? 네, 그래서 일단 전체 연간 매출과 이익이 50% 성장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일단 주가는 떠 있는데 매수가를 어느 정도로 좀 설정을 좀 수정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또 이 기관과 외국인의 평균 매수가를 한번 따져봤는데요. 네. 기관의 매수가 평균이 지금 9만 원입니다. 그래서 손실 구간이고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8만 7천 원 정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지수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원래 저는 손절선 굉장히 길게 잡는데 이건 짧게 한 7% 정도,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7%인 한 7만 6천 원 정도 손절선을 잡고 매수가는 지금 다소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한 8만 원에서 한 8만 5천 원까지 한번 매수해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가가 오늘 좀 상승 흐름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있는 나노신소재, 일단 실적이 베이스가 된 그런 종목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환 본부장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고려산업입니다. 어제 고려산업의 상승 뒤로 오늘 좀 주가 조정인데 네. 오늘 비료 관련된 종목도 약간 희비가 좀 엇갈리네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5,000원대 말씀드려서 네. 이제 7,000원 도달했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도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작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얘기가 많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밀 생산이 굉장히 좀 잘 됐어요. 근데 중국과 미국 쪽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러시아가 지금 상황에서 곡물을 세계적으로 유통한다?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전이 아닌 이상. 그리고 지금 이런 곡물 보호주의는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기조고요. 23년이 되면 또 추가적으로 품목들이 제한되는 것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생길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선물 가격들은 좀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게 뭐 달러가 워낙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1대 달러 1에 뭐 100으로 거래를 했다면 당연히 이제 달러가 강해지면 다른 부분에서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가격 하락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황 자체가 안 좋게 되면 이 이슈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2년, 3년 이상의 이런 부분으로도 좀 작용이 될 수 있고요. 워낙 지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런 이제 기후 변화들이 사실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좀 슬픈 이야기지만 침수나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사실 중장기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제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상태가 사실 저는 좀 예사롭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확전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자국 영토로 편입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핵전쟁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안 그런 되죠, 그렇게. 그런 이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 자체가 사실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수출 제한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쪽에 이슈가 생길 때마다 사실 사료곡물 쪽과 이런 에너지 쪽은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좀 추가적인 가격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위치적인 부분도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좀 되돌림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다시 재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네. 5,650원부터 이제
8,560원까지 밴드로 좀 설정을 드렸는데 네. 웬만하면 좀 하단 라인에서 잡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똑같이 또 7,000원입니다. 일단 해당 부분을 돌파를 할 때는 이전에 나왔었던 거래량보다 월등히 높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좀 애매한 거래량이 나오면 좀 똑같이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7,000원 똑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250원 라인입니다. 사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매수가 부분인데 이번에 만약에 거래량 한번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 다시 재이탈되면 4,000원대 후반에서 한번 기회가 또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비중 정리하셨다가 다시 아랫부분에서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손절 라인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고려산업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이와 함께 두 번째 라운드 김지훈 대표의 종목도 바로 이어서 보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을 최근에 기관이 엄청 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은 기관 매수 종목을 참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주가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변동이 엄청 심해요. 네. 네. 이제 다시 올라갈 구간에도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기관이 지금 비싼 가격대에서도 계속 사주고 네. 있다는 거는 여기서 더 위를 상방을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꿈을 먹고 사는 꿈에 투자하는 주식에 딱 맞는 컨셉입니다. 지금 우주로 지금 이제 민간이 엄청 확대되고 있거든요. 스페이스X, 뭐 네. 블루 오리진, 뭐 버진 갤럭틱을 포함해서. 근데 이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로키드 마틴, 에어버스, 블루 오리진 모든 글로벌 이런 우주 항공과 관련된 고객사를 둔 국내 유일의 좀 우주 항공 좀 강소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항공 부품하고 완제품, 그다음에 뭐 자회사를 통해서 우주 산업 소재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그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까지 하는데요. 특히 이 항공기 유지 보수 관련된 MRO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투자 비용도 높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적인 진입 장벽도 있고 복잡한 절차까지 다 통과를 해야 돼서 네. 그게 진입 장벽인데 요게 실적의 키인데 요게 전반적인 전체 글로벌 시장은 786억에서 30년까지 1,269억 달러 2배 넘게 성장을 하고요. LCC가 그러니까 저가형 항공사는 운항 여건도 갖추지 못하고 자체 정비 설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MRO 사업이 대신해주는 역할을 해서 LCC가 이제 조금 회복되는 국면에 있고, 그다음 항공 화물단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PTF 방식이라 가지고 이 화물기는 기존에 그러니까 신규 제작을 하기보다는 여객기를 개조해서 만드는데 이 여객기를 개조하는 방식 PTF 방식을 통해 지금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 이 글로벌 MRO 업체,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이 에어버스 물량을 담당하는 회사가 이 회사가 지금 3,800억 관련돼서 수주를 받았는데 네. 이게 온기로 다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매출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르테미스 그 소위 말한 나사 프로젝트에 얘네도 그 민간 위성 사업자 정식 벤더로 선정이 돼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어서 여기 관련된 지금 계속 뭐 9월 달에 발표 날 거다 했는데 지연은 되고 있지만 이게 아직 취소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네. 이 프로젝트 관련된 추가 부품이라든지 소재단의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흑자 전환 드디어 이제 20억 정도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고요. 네. 매출이 그냥 가파르게 뭐 내년에 102억, 영업이익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영업이익이 24억, 뭐 102억, 170억 이렇게 성장을 하고요. 매출 단에는 올해 756억, 내년에 1,030억, 내후년에 1,308억으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연간 꾸준히 3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매수가가 지금 13,600원, 현재 가격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기관 매수가는 13,600원이고 외국인 매수가는 한 12,800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12,200원에서 13,500원에는 분할로 현재가 수준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16,000원 설정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손절가와 매수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네요. 네, 손절가는 한 마이너스 7%. 지금 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좀 다 짧게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두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하정원 본부장의 종목 GSE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3거래일 만에 주가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좀 전저점 부분까지 살짝 밀려났던 종목인데요. 네. 어떻게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에다가 이제 10월에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쪽 가격 인상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력 쪽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한 2거래일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시장이 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매수밴드 하단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지금 그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전에 상승이 나오기 전 가격대까지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거의 1,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려서 이제 8, 9,000원까지 끌고 갔었던 이 종목인데 지금도 충분히 해당 가격대에서는 좀 가격의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고려산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 아무리 EU 쪽에서 지금 좀 비축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 한 달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또 다른 데에서 이제 좀 수급을 하겠지만 그게 뭐 애초에 원활하게 가능을 했으면 러시아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에너지 쪽에 대한 이슈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네. 관점. 그리고 또 국내에서의 이런 가격 인상에 따라서 지금 경북 지역의 약 48% 지역 부분을 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가격 인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 유통하는 또 회사들은 거기에 따른 또 수익성 부분에서의 좀 탄탄한 흐름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이 뭐 테마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국내에 대한 가격 인상 그리고 또 해외에 대한 정세 변화에 따른 에너지 또 대란에 대한 가능성에서 충분히 항상 대장 역할을 해줬던 그런 종목 그리고 주가의 위치 에너지 자체가 이전 상승 전 가격까지 또 때려왔다라는 부분에서 좀 매력도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4,950부터 이제 5,2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똑같이 7,3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4,300원으로 이전에 이제 박스권 하단 라인 깨지지 않으면 일단 계속 지켜보자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하창호 부장의 마지막 공략주는 GSE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김지은 대표의 마지막 종목도 함께 보시죠. 동국산업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니, 이 종목은 최근에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거죠? 보니까 수급적으로 또 대체 누가 이렇게 끌어올리나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급도 뭐 기관이 엄청 사거나 외국인이 엄청 사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숨겨진 약간 2차 전지 모멘텀으로 오.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것 같고 원래는 그 소위 말하는 자동차나 조선이나 건설에 쓰이는 강판, 냉연 강판입니다. 냉연 강판은 이제 원재료 열연 강판을 네. 화학 처리해서 표면을 이제 스케일을 제거하고 상온에서 이제 아변 눌러가지고 이런 성형한 강판, 성형 강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게 그냥 현대 기아차 주 고객으로 그냥 꾸준히 매출이 뭐 한 7천억까지 발생하고요. 이 냉연 강판 관련돼서는 연간 한 3조 4천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냉연 강판에서 성장이 나오진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냉연 강판 말고 이제 컬러 강판, 소위 말하는 건축 내외 장재나 뭐 이런 뭐 소위 말하는 고급 가전제품에 쓰이는 컬러 강판 쪽에서 마진이 조금 좋고 여기서 좀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한 900억 정도 투자를 통해서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니켈 도금 강판. 그래서 이 니켈 도금 강판에서 뭐 TCC 스틸도 소개해드리고 네. 상신 EDP도 소개해드렸는데 좀 후발주자긴 한데 좀 빠르게 캐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뭐 1단계 8만 톤, 2단계 5만 톤 해가지고 총 2024년까지 네. 13만 톤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캐파를 증설하는 건 바로 그만큼 매출에 대한 그만큼 보증이 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는 거고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가 4680으로 개발을 했지만 테슬라 외에 뭐 BMW, 볼보, 리비안, 루시드, 뭐 제규어 이런 계속 글로벌 전기차 업체로 원통형 배터리의 수요는 확대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외에 뭐 전기 바이크,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그다음에 전기 오토바이, 그다음에 다양한 원통형 배터리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니켈 도금 강판은 2025년에 공급 부족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이 좀 수혜를 받는 것을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이제 방산이 주목받는데 방산 소재로 쓰이는 텅스턴 소재 기업이 볼텍코리아를 인수했거든요. 네. 그 부분이 매출이 지금 올해는 50억이지만 그게 330억, 뭐 750억, 1000억까지 매출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텅스텐을 통한 방산 사업의 모멘텀,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니켈 도금 강판의 모멘텀이 동시에 반영돼서 지금 상당히 이익을 그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동국산업이 근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이거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네, 저는 6,780원을 보고 있고요. 6,780원, 네. 정고점이 6,700원인데 네, 그건 한번 살짝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봉상에서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은 항상 주봉이나 월봉의 20주봉이나 20월봉이 깨지지 않는 것, 그 부분을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고점 찍고 지금 살짝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5,200원에서 5,600원 분할로 좀 나눠서 사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 손절선 아까 말씀드린 짧게 7% 정도인 5,1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공략주를 정말 어렵게 찾아봤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훈훈한 주식의 김준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 공략주 한 종목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박준남 공략주는 매니저입니다. 뭘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2차 전지 장비의 배터리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지키라는 핵심 소모품을 개발하는 생산업체입니다. HYTC라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장비용 초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이 배터리 제조 공정 중에서 극판 공정 그리고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2차 전지 장비의 초정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배터리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의 수명을 좌우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2차 전지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에 보면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최근 들어 영업이익률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10%대에서 영업이익률이 2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제조사들,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해외 공장을 계속적으로 설립을 하고 있어요.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수출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 1,400원 훌쩍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상당히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이 금리 인상의 수혜주다. 그렇게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도부터는 중국이나 또 폴란드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법인 공장을 매입하면서 또 미국 법인까지 설립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8월 달에 지금 상장을 해서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공모가가 15,000인데 현재가가 지금 13,000원 정도입니다. 어제 주가가 시장이 폭삭 내려앉으면서 상당히 언더슈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공모가가 15,000원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메리트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기업치고는 주가가 아마 제가 봤을 때 반등한다면 빠르게 주가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공모 이제 상장에 성공을 하면서 339억 정도 이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자금은 매출 증대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건설비 투자 한 15억 정도, 신규 사업에 174억 정도요. 미국 법인과 헝가리 법인은 한 50억 정도, 그리고 채무 상환도 한 50억 정도 했고요. 공모 자금의 340억 정도 대부분은 매출 증대에 사용을 했다. 네, 말씀드리고요. 한번 실적 증가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19년에 14%에서 작년에 20%까지 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1%. 계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업이익률뿐만 아니라 매출액이 2019년에는 195억에서 아주 작은 매출을 냈습니다. 근데 올해는 411억까지. 이런 추세라면 매출액도 1,000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6억에서 올해는 8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률도 꽤 많이 올랐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 9일 날 상장을 해서 지금 공모가가 15,000원인데 15,000원 시작해서 24,000원까지 올라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현재 14,000원에서 어제 같은 경우 언더슈팅하면서 다시 13,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공모가가 15,000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반등을 준다면 가장 빠르게 20일 이평선 이게 15,000원대입니다. 1차 목표가를 공모가 15,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7,000원을 제시하면서 손절가는 12,000원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 원더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YTC 박준남 매니저의 오늘장 공략주로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